있다라고 했어요? 벌써 시작됐어요? 무슨 절이야? 안 배웠어?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우리 반 맞죠? 나 처음 본 선생님 아니지? 알지? 나 알지? 나 알잖아. 명사절은 명사로 쓰인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부사절은 부사로서 문장을 꾸미고요. 형용사절은 뭐를 수식해 줄까요? 선행사요. 요래. 요 친구들은 전부 다 절절절로 떨어진 아이들이었고 접속사를 각자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여기서 이제 토익의 3대절이 끝이 났다라고 치면 지금부터 배우는 건 특수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구문은 비교구문이에요. 무슨 구문이라고요? 비교구문이에요. 비교를 왜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워요. 그럼 어느 정도 더운지 모르겠죠? 오늘 날씨가 어제만큼 더워요. 느낌이 좀 오죠?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워요. 느낌이 오죠? 오늘 날씨가 이번 달 들어 가장 더워요. 느낌이 올 겁니다. 이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구체적인 묘사예요. 비교는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를 위해서 한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비교라는 것을 하고요. 비교 구문을 나누자면 세 가지 구문이 있어요. 여기 원급, 비교급, 최상급 구문으로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급부터 먼저 갈게요.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의 원급 비교인데 이 원급 비교는 원급 구문이라고도 부르고요. 생김새는 as와 as라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돼요. as와 as를 발견을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as. 그리고 as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을 때려 넣으면 돼요. 형용사와 부사의 원급이에요. 잘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 시험장 갔을 때 에이 누가 as를 몰라요 쌤? as는 알죠? 그런데 얘들이 허점을 노리는 게 뭐냐면요. as까지는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요 사이에 뭐를 넣을지 물어볼 거예요. 요 사이에 형용사를 넣어야 될지 부사를 넣어야 될지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풀면 돼요. 쉽지 않아? 앞에 있는 as를 지우고 문장으로 완성시키는 품사를 넣으면 돼요. 봐요. 앞에 as가 없으니까 is까지 나왔잖아. 그렇죠? is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올까요? 보어가 올까요? 보어. 형용사. 형용사 자리다. 이 말이에요. I can run이라고 했는데 run이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이 끝나버렸어. 문장이 끝나버렸으니까 뒤에 붙는 거는 뭐예요? 부사라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as 사이에 뭘 넣을 거야? 형용사 넣을 거야? 부사 넣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앞에 as를 지우고 무조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1단계였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문이 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as 구문이 있잖아요. 이 구문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생각해봐요. 야 오늘 날씨가 딱 어제만큼 좋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just. 야 오늘 날씨가 거의 어제만큼 좋아. 거의 nearly. 야 거의 almost. 요거 세 개. 토익에서는 이 세 가지 부사가 보통 as 구문 앞에 붙어가지고 이 구문 전체를 꾸며줄 수 있어요. just, nearly, almost입니다. 입력. just, nearly, almost. 괜찮나요? 좋았어.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기본반이니까 학생분들께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선생님, 이거 as 대신에 so as로 바꿔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so as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언제 바꾸느냐? 그냥은 바꿀 수 없지. 이게 있을 때 not이라는 아이가 as 앞에 붙었을 때 not so a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요. as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쵸? 근데 not이 붙으면 어떤 의미겠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오늘이 날씨가 덥지만 여름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름이 더 덥다라는 거잖아. not이 붙는 순간 비교급이 돼요. 얘가
신기하지 않아? as는 원급인데 동등하니까 원급이라고 부르는데 not이 들어가는 순간 한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바뀌죠. 비교급으로 바뀌었을 때 so를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끝. 자, 그리고 이제 형용사와 부사가 as 사이 들어간다라고 배워서 시험장 갔는데 명사가 들어가는 순간이 있네. 아우 열받아,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간다는데 쌤 왜요? 갑자기 명사가 들어가요? 네, 명사가 들어갈 때는 약간의 장치가 필요한데요. 복수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a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수량 형용사라는 거예요. 고개 드시고 이거 뭐예요? 제가 뭐를 잡았어요? 머리. 그 뭐예요? 뭐치? 리를. 굿. 제 눈빛을 피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아하, 머리. 머치와 리를은 불가산 명사랑 다니고요. 복수 가산 명사 한숨 어떻게 시? few, 많이. 끝. few랑 many는 복수 가산 명사랑 다니죠. 보통 토익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면 as 사이에 명사를 툭 집어넣고 앞에 뭐 쓸래?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명사 뒤에 전명구가 붙는 경우 알고 계세요? 텀블러 끝내는 게 아니라 텀블러 온 더 데스크라고 꾸며줄 수 있잖아요, 명사를. 그렇죠? 그게 이 사이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불가산 명사 information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불가산 명사 뭐가 있다고요? information. 이게 불가산 명사인데 원래 as 사이에 못 들어가는데 much랑 같이 들어왔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뒤에 on the laptop이라고 전명구가 또 붙어. 그러면 as와 as의 거리가 엄청 멀어져요. as much information on the desk in my room as 이렇게 막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겠지만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돼요. as가 있다면 뒤에 as가 얻은 것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수량 형용사와 불가산 명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불가산 명사를 전명구가 꾸밀 수 있을 것이다까지만 알면 돼요. 괜찮나요? 굉장히 외로운 느낌인데 나? 다 따라오고 있어? 그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문제밖에 없지. 1, 2, 3, 4, 5, 6, 7, 8 다 푸세요. 화이팅! 앞을 넘겼다는 건 뭔가 헷갈린다라는 거죠. 10초 남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1번. 1번에 as 사이에 뭐를 넣을지 모르겠다 싶으면 앞에 있는 as를 지워요? 뒤에 있는 as를 지워요? 앞에 as 지웠어. 그러면 is까지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형용사 자리예요? 부사 자리예요? is가 비동사니까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가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줘요. 절대, 명동, 도구 플러스 형용사. 정답은 profitable.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물었는데 대답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전반부를 안 들었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겠죠. 뭐 전반부 들으면 되겠죠, 맞죠? 침착하게 따라옵시다. 두 번째 문장. 앞에 as를 지우세요. 앞에 as를 지우니까 어때요? 지금 was rated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죠. 평가되었다.
그러면 뒤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positively 이렇게. 3번 앞에 해지를 지웠어요. 자, 정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겠죠. 형용사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4번 앞에 해지를 지웠어요. works는 자동사예요. 문장 끝났으니까 뒤에 달라붙는 것은 뭐예요? 부사 efficiently. 5번 앞에 해지를 지웠어요. 팩이 동사고 this box is 목적어입니다. 문장 끝났으니까 뒤에 붙는 것은 부사. 6번 하하 이거 재밌는 문제네. as와 as를 지우시면 되겠. 앞에 있는 as 지웠어. 그럼 둘 중에 뭐가 형용사일까요? 앞에 게 형용사야, 뒤에 게 형용사야? 앞에 게 형용사지. 선생님 이거 부사 아니에요? 아니야.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제가 형용사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lovely 형용사예요. timely 형용사예요. friendly 형용사예요. 무조건 ly라고 부사가 아닙니다. 이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7번 앞에 as를 지웠어요. 뒤에 tourist가 있네요. 셀 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있는 명사죠. 그럼 few, 많이 됐죠? 자, 8번 갑시다. 8번에 여기 time의 동그라미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가산 명사일까 불가산 명사일까? 둘 다예요. 굿. 가사는 횟수. How many times? 불가사는 시간. 너 얼마나 필요하냐 시간. 너 이거 끝내려면 얼마나 필요하니? 불가산으로 취급해야죠. 여기서는. 그러면 정답은 little. 끝. 마지막 활용 점정. 이거 여러분들이 답변해 줘야 돼요. 뒤에 as가 나오는데 이 뒤에 as가 전치사로 쓰였는지 접속사로 쓰였는지 위에 예문들을 보고 판단하세요. 10초. 위에 예문 쭉 보세요. as가 뒤에 나오는 as가 전치사로 쓰였을까 접속사로 쓰였을까? 지금 봐요. 8번 보세요. as 뒤에 주어 동사 있죠. 7번 보세요. as 뒤에 주어 동사 있죠. 6번 보세요. as 뒤에 명사 있죠. 이 말인즉슨 둘 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as는 접속사, 전치사 둘 다로 써먹을 수 있는 놈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계속합니다. 이게 원급이었고 이제 비교급으로 가볼게요. 비교급 동그라미하고 비교급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뛰어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뛰어날 때 쓴다. 비교급의 생김새를 먼저 보기 전에 랜드마크를 건설할게요. then 동그라미. 얘가 랜드마크죠. then이 랜드마크입니다. 됐어요? then이 발견되면 비교급을 써주면 되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 여기 있죠. 이름절과 이음절 불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절이라 하면 아이에우가 한 개 들어가는 단어. 짧은 단어는 뒤에 er를 붙여요. 이음절 이상이라고 말하면 긴 단어예요. 그건 앞에 more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peaceful, 아에이오우가 3개 들어갔죠? peaceful. 그럼 정답은 more peaceful. 이렇게. big, 짧죠? 그러니까 bigger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짧은 단어는 뒤에 er, 긴 단어 앞에 more. 학생분들이 시험에 왜 틀릴까요? 둘 다 하니까요. er도 붙이고 more도 붙이고 해버리는 거예요. 한 단어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more만 붙이거나 er만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 then이 저기 있죠? then 앞에는 지금 is가 비동사니까 뒤에 형용사의 비교급이 오면 되겠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만 올 수 있나요? 아니. 뒤에 보시고요. then 앞에 명사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as 사이에 원래 명사 못 들어갔던 것처럼 then 앞에도 원래 명사가 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오느냐? 형용사의 비교급이랑 같이 오겠죠. 형용사의 비교급과 함께 명사가 then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특별히 자주 나오는 친구 중에 few, many가 as 사이 들어갔죠. 복수가산 명사랑. few의 비교급으로 만들어버리면 fewer가 되고요. many의 비교급은 more이 되겠죠. 불가산 명사 머리는 셀 수 없다. much의 비교급은 more, little의 비교급은 less가 되겠죠. 그래서
요 형태 기억을 해두시고 요 형태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기 조금 수월하다. 그 다음 비교급을 강조하는 뷰사 별표 2개 쳐두시고요. 참고로 이제 이틀 정도만 있으면 토익 시험인데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가 나오면 학생분들이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한꺼번에 외워버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비교급 앞에 오는 부사들인데 한 번에 외우려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 일기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라라라. 여러분 바다예요. 슉슉슉. 바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뭐라고 불러요? 고기 잡고 막 뭐라고 불러요? 어부님들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밀짚 모자를 썼어. 슉.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무슨 분들이에요? 와 거의 진짜 그림 실력이 늘고 있어요. 놀랍게도. 자 이분들은 무슨 분들이에요? 농부님들이에요. 와 그림 진짜 최고로 잘 그렸다. 오늘 수업 들어갔던 반 중에 제가 그림 가장 잘 그린 것 같아요. 괜히 감격. 농부님과 어부님들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분들의 소득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급이니까. 오케이?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뭐를 비교? 소득 비교. 누가 더 높을까? 농부님이 더 높을까? 어부님이 더 높을까? 고르세요. 찍으세요. 농부님이 더 높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어부님이 더 높다. 손 드세요. 오, 손 내리세요. 오, 의외인데? 농부님들이 더 높아요. 미국에서 보면 농부님들이 더 높은데 왜 그러냐면 소득이 미국의 농부님들은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미국 땅에서 키워서 미국 땅에서 다 팔고 하니까 소득이 다 잡혀요. 미국에서. 근데 어부님들은 어때요? 바닷가 나갔다가 참치 잡아가지고 거기서 팔아버리면 소득 신고가 안 되는 순간도 많고 하잖아. 그래서 소득은 그냥 농부님들이 더 높게 잡히긴 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농부님들이 소득이 더 높았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라? 여러분들 놀랐죠? 이분이 농부님이세요. 이분이 농부님이세요. 농부님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farmers. 어라 이분이 farmers신데 상당히 돈을 잘 번다고. 어부님들보다 더 잘 번다고. 상당히 잘 번다고 기억하면 돼요. 끝. 요렇게. 여기 위에 보면 어라 이분이 farmers신데요. Far much still, considerably, significantly 돈을 많이 번다. 기억을 하시면 끝이 나요.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나왔을 때 부사가 헷갈릴 거예요. 그때 얘는 꼭 잡아두세요. 왜? 실제 시험 문제가 비교급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얘들을 다 지어낼 수 있으면 남아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기억을 해요. 어랏 even farmers 상당히 많이 번다. 끝. 됐죠? 끝났으면 오른쪽 문제 웃으면서 풀면 됩니다. 1, 2, 3, 4, 5 연습 문제. 화이팅! 화이팅! 답세 1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2번 정답 앞에 거 뒤에 거 people 셀 수 있을까 없을까? people 셀 수 있죠. 그러면 more이 나와야 되겠죠. 3번은요 information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less. student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셀 수 있어. 그러면 many 혼나요? fewer예요. 5번 then 앞에 보니까 more quickly. 끝. 밑에 이 친구들은 단순 암기가 필요한 파트네요. 비교급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더 비교급이 붙는 순간 더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써먹는 거죠. 더 일찍 잠을 자러 가면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둘 중에 더 무엇 하다라고 말할 때 비교급을 써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왜? 대상이 두 개까지밖에 없을 때는 비교급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쳐요. 호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야 얘가 더 밥을 잘 먹어. 야 얘가 더 힘이 세. 이렇게 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세 사람이 되거나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되는 순간 비교급을 쓰기가 좀 애매해져요. 왜? 얘는 얘보다 밥을 잘 먹지만 얘는 얘보다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맞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것을 범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범위. 범위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최상급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잘 먹어요? 가장 잘 먹는다가 바로 최상급이거든. 두 사람 이상 되면 범위가 설정이 되고 범위가 설정이 되면 최상급이 나와요. 그 말들 뒤집으면 범위가 설정되지 않으면 비교급이 계속 먹힌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건 암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no later than까지 한 덩어리인데 보통 no longer랑 학생들이 헷갈려서 no longer than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no later이라고 말하면 틀려요. no later than까지 한 덩어리, no longer까지 한 덩어리. 끝.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최상급 갑시다. 최상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뭐가 설정되어야 한다고요? 범위가 있어야 최상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으려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뭐뭐 한 것들 중에 뭐뭐 하다.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 여기 있네요. of in that. 요거 세 개 조심하세요. of in that은 뭐뭐 중에 뭐뭐 했던 것 중에 라는 표현으로서 써먹기 참 좋은 표현들이고 토익에서만큼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of in that을 쓰고 최상급을 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겠죠? of, in, that 요 구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that이 이끄는 이 문장을 주목해 보시면요. that부터 I've ever watched라는 문장을 잘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앞에 있는 너버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서 선행사를 꾸미는 절, 무슨 절? 형용사절. 특히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에 목적 없으니까. 우리 반 형용사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대시 친절하게 나오면 양반인데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까지 하고 저 여러분들한테 최상급 쓰라고 해요. 선 넘었죠, 맞죠? 완전 크로스 더 라인이야. 얘는 선 넘었어 보이지. I've ever watched가 너 너블 꾸며주는 거 알지? 응. 그러면 최상급 쓸 수 있는 거 알아? 응. 내가 봤던 것들 중에 가장 재밌는 소설이다. 가장 재밌는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조심하세요. 그 다음 또 of랑 in 이거 전면부 있죠. 이거 전면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지금 조용해서 놀랐죠. 전면부입니다. 뭐라고요? 다들 집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나? 자 갑니다. 전면부는 앞으로 빼도 전혀 지장이 없죠. 얘들을 앞으로 빼요. 그럼 문장에서 뭘 만나느냐? 밑도 끝도 없이 of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나요. 참 재밌는 게 학생분들이 in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나면 많이 당황을 하지 않아. In the store, 가게에서 이렇게 잘 풀어요. 근데 of 해커스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고 of 해커스는 해커스에서, 해커스 중에서라는 표현이 되잖아. 중요한 것은 이게 of를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 in도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범위 설정. 자, 범위 설정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최상급을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형용사와 부사의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은 짧은 단어일 때는 뒤에 est를 붙여요. 자, 짧은 단어일 때는 뒤에 뭐를 붙인다고요? est. 긴 단어일 때는 앞에 most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하죠. 맞죠? 짧st, most 긴 이렇게. 근데 이 친구들 두 명의 공통점은 앞에다가 더라는 정관사를 붙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더하고 최상급, 더하고 최상급. 여기까지 알죠? 근데 더를 안 써도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소유격이 나오면. 무슨 격이 나오면? 소유격이 나오면. 소유격이 나오면 더를 안 써도 돼요. 최상급을 쓸 때. 이거 조금 놀랍죠? 근데 놀랄 필요 1도 없어. 여러분,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You are 뭐라고 해요? My best friend 하잖아, 소유격. This is my favorite 이런 거 하잖아. 더 대신에 소유격 써도 돼.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최상급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들이요. 있네요. 최상급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라 하면 얘가 범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범위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범위로 들어가 버려요. 가장 뭐뭐 한 놈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서 자기 스스로 범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 one of the 뭐뭐 한 것들 중 하나래요. 가장 좋은 운동들 중 하나다라는 표현. 최상급의 표현. 두 번째 서수. 여러분이 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도 할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 1, 2, 3, 4 되고 first, second, third, fourth가 되거든요. 그럼 보통 선생님 저는 서수가 좀 헷갈리는데요 할 필요가 없어. 왜? first, second, 그 다음 third까지는 보통 다 아시거든요. 토익에는 보통 이 정도가 끝이에요. 왜? 최상급을 말할 때 가장 뭐뭐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14번째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지 않죠. 첫 번째로 어렵고 두 번째로 가장 어렵고 이게 세 번째로 가장 어려워요. 보통 first, second, third까지만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들 다음에 최상급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요. 최상급을 꾸며주는 부사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왜? 많거든요. 필기. 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필기를 이렇게 잘 하라고 하냐면 오는 자리가 달라서 그래요. 애들 전부 다 최상급을 꾸며줄 수 있어. 근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친구들은 더 앞에 붙어줘야 돼요. Quite the best, by far the best가 붙어줘야 돼요. 더 앞에. 재밌는 거. very랑 single이란 친구들은 더 뒤에 붙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생소하죠. The very best student, the very most important class라고 말해줘야 돼요. 와, 열받는다, 그렇죠? 싱글도 마찬가지예요. The single most important class, the single best student라고 말해줘야 돼요. 어색하죠? 그래도 그게 정답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보통 좀 보라색 빈자리가 있을 때 학생분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틀린다 하더라고요.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ever는 뭐야? 이 최상급 구, 이 명사구 가장 뒤에 붙어요. The best student ever, the most important class ever. 뒤에 달라붙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특징입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 이 정도 필기를 반드시 해두시고 벨이랑 싱글은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밑에 있는 문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웃으면서. 하하호호 풀어보세요. 가볼까요? 1번 보세요. 여기 뒤에 of the candidate라는 게 발견되었죠? 그러면 최상급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최상급으로 만들면 most
qualify. 가장 자격을 갖췄다. 요걸 앞으로 빼버려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여기 his가 있으니까 더 놓을 수가 없죠. most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소유격만 쓰거나 더만 쓰거나 둘 중에 한 개. 3번. 세계에서 가장 깔끔한 도시 중에 하나다. 오케이, 최상급. 끝났죠? 뒤로 넘겨서 1, 2, 3, 4, 5 한번 풀어보세요. 1단계입니다. 틀리면 안 돼요. 갑시다. 1번. 1번 보시면 앞에 것만 보면 정답이 잘 안 보이겠지만 뒤에 더 more를 발견하면 정답이 보이겠죠? 더 많이 지친다. 뭐가 되면 수업이 더 길어지면 the longer the class lasts. 그럼 정답은 A가 나와야 되겠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2번. 두 개의 장소 중에 더 나은 것을 골라질 것이다. 그러면 두 개의 장소 중 더 나은 것, 비교급 better. 3번. 송강, one of 뭐뭐 중에 송강의 어떠한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최고니까 여러분들 최상급이 나와줘야 되겠죠. funniest. 소유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맞죠? 어포슬피하고 s가 붙었고 가장 재미있는 연기들. 그 다음에 4번. 요건 여러분들 비교급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으로 외워야 되겠죠.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요건 부사로 쓰였고요.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직통편을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 오, 끝. 자, 여러분 가볍게 문제 풀어보았고 비교급 구문 푸는 요령 배우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비교급은 총 3가지입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원급의 랜드마크는 뭐와 뭐예요? as와 as다라는 겁니다. 요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를 써주죠. 재밌는 거. 형용사와 부사 대신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죠. 뭐가 같이 들어가면 돼요? 머리는 셀 수 없다. few, 많이까지 함께 오면 명사가 들어가죠. as is 구문을 꾸미는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부사 3개 있잖아요. 뭐예요? 딱 그 정도다. just, almost, nearly, good. 그 다음에 비교급은 than이라는 친구가 랜드마크예요. than 앞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이 오거나 안 그러면 명사가 오려면 형용사의 비교급과 같이 와야 돼요. than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뒤에 접속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는 a lot, even, famous, 상당히 많이 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a lot, even, far, much, still, considerably, significantly. 최상급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가 바로 범위의 설정에 들어가 있죠. of, in, that. 그런데 여기에서 of랑 in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고 that 같은 경우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very랑 single. very랑 single은 더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The very most important class, the single most important class가 된다는 점. 끝났죠? 그럼 정리 끝났으니까 밑에 문제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라라. 30초 남았어요. 갑시다.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문제들이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맞죠? 우리가 이게 비교급 문제라는 것만 알면 쉬운데 비교급 문제가 아니라 몇 개 섞여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1번 같은 경우. 쌤, 이거 셀이란 동사로 시작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콤마가 찍혀 있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놈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수식어, 부사절이겠죠. 부사절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Mr. Christopher라는 게 앞문장에도 주어고 뒷문장에도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즉 접속사로 찢어진 문장이다라고 보면 되고, rather than이 튀어나와줘야 돼요.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의 아파트를 지금 시장가보다 낮게 팔기보다는 크리스토퍼라는 아이는요 렌트를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계속하여 2번 According to the study,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더 머시기 마케팅 캠페인 is among young people. 지금 뒤에 보니까 is 다음에 뭔가 형용사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 좀 들죠? 뒤를 보니까 더 베러가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 더 비교급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으면 더 잘 팔린다. 그럼 보기 중에 더 인기가 많은 더 비교급은 be more popular. 계속 가요. 3번은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근로자들이에요. 테네시에 있는 근로자들은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 그런데 그들의 매니저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휴가를 가서 매니저들이 알게 되는 거야? 안 그럼 매니저들이 알아야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야? 얘들이 알아야 휴가를 갈 수 있죠. in advance라는 표현도 있잖아. 그러면 사전에라는 표현이니까 그들이 아는 한 휴가를 갈 수 있다. 정답은 D예요. 굿! 요래 풀면 돼요. 아시겠죠? 요 정도 2단계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지 토익 시험장 가서 700은 거저 받고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단어 퀴즈 가보도록 합시다. 데일리 챌린지 19 단어 퀴즈 화이팅!
1분 남았으니까 집중 정도 하면. 한번 가볼까요? 1번. 1번은 여러분들 잘 봐요. 여기 8시에 집중하시고 파이어워크 쇼라는 것에 집중하면 참 좋겠다. 파이어워크 쇼가 뭐예요?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밤 8시에 끝날까요? 시작할까요? 보통 시작하겠죠. 보기 중에 시작하다 정답은. 다들 조용해졌죠? 왜냐면 조금 생소하다 이거죠 단어가. commence예요. 시작하다. 여기서 누가 originate라고 하던데 이거는 기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불꽃놀이가 8시에 기원하다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작하다인. 2번 확실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미나를 취소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유가 복잡하게 걸쳐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assorted, B, 종합적인, 다양한. 종합적인 다양한이에요. 계속 갑니다. 3번. 자, 여기 이쪽에 사는 레지던트, 거주민들은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뭐를요? 데디아를요. 건설하는 거예요. 골프 코스를 타운에 짓는 것은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돈을요, 다른 곳에 써야 되겠죠. 정답은요, elsewhere, 다른 곳에. 자, 계속 가요. 4번. 사인이 놓여졌어요. 어디에요? 이 옆에요. 에버뉴 근처에. 왜? to 이해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away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회시키다. 정답은 C. divert. 우회시키다. 계속 갑니다. 자, 5번. 누구든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뭐를 원해요? operate. 운영하는 거겠죠. 뭐예요? 식당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누구든 간에 must undergo. 겪다, 경험하다, 이제 하다라는 표현이죠. 뭐를 경험하냐면 through 치밀한 inspection 검진이에요. 세부적인 검사를 받아야 돼요. 도시의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자. 정답은 authorities. B 이렇게 풀면 돼요. 아까 보니까 많이 맞췄던데. 6번 갈게요. 여러분 리즈라고 말하면 해산물, 해조류들을 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바닷가에 갔는데 해조류, 미역들이 발에 계속 걸려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 겁내이 밀집되고 빽빽해야 돼. 정답은 댄스 해야 돼. 댄스. 막 한 발 걸을 때마다 미역이 막 발을 잡는 거예요. was fined. 이게 뭐냐면 괜찮다가 아니라 벌금을 때려 맞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는 언제 벌금을 맞을까? pollution, 오염이 far above, 훨씬 넘었대요. 기준치를. 그럼 훨씬 기준치를 넘어선 오염이니까 초과된 오염. 정답은 D. excessive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벌금을 때려 맞죠. 8번 갈까요? factory waste라고 말하면 공장의 폐수라고 보면 돼요. 공장의 폐수, 공장 폐기물이라고 합시다. 폐기물. 강으로 흘렀으니까 폐기물이 강으로 물이 되어서 흘렀겠죠. 그래서 고기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강을 오염시켰겠죠. 정답은요. C. contaminate. 오염시키다라는 겁니다. 오, 나빠요. 9번. fashion label. 이게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developing. 개발하는 겁니다. 마케팅 무엇을 개발하는데 마케팅 무엇을 개발하느냐? in line with. 뭐뭐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의 최근의 어떤 집중, 주력, 온라인 세일즈. 그럼 최근에 온라인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고 온라인 세일즈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니까 정답은 strategy라고 많이 부르죠. 판매 전략을 마케팅 strategy라고 부르니까요. 계속 가요. 10번. The installation instructions. installation instructions라고 말하면 이게 설치구,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명사로서 설치 지시사항, 설치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설치 설명서가 묘사하는 거예요. 유저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참 재밌는 게 뒤에 나오는 게 명사절이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죠. 유저가 주어고 should가 조동사고 do가 동사고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what이 이끌죠. 불완전한 문장이 거대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 자, 그래서 그 유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묘사하겠어요? 정확하게. 정답은 precisely. B. 정확하게. 끝. 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단어 굉장히 다들 잘 맞추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단어 꼭 맞추셔야 해요. 특히 우리 반처럼 기본반 분들은 700 넘어 800까지 가고 싶잖아. 단어 꼭 맞추세요. 아시겠죠? 단어.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항상 강조. 접전부랑 단어만 잘 건져도 어려운 문법 다 틀린다 해도 접전부랑 단어 위주로 많이 맞추면 정말 점수 잘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파트 7도 여러분들 주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쭈룩쭈룩 풀면서 저를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내일은 종강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꼭 나오시면 좋겠네요.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